김준식 씨, 저 박현지예요. 잘 지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박현지라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름. 까맣게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제 입술에 맴도는 순간 젊은 날의 뜨거웠던 기억들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김준식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대학에서 만나 뜨거운 연애를 했던 박현지. 그녀는 제 첫사랑이자 꿈 많던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세상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당시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가진 것 없는 저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박현지 씨 부모님의 완고한 반대에 결국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던 날 빗속에서 터져나오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었고 저는 현재의 아내 이경희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두 아들 잘 키우고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살았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잊고 지냈던 혹은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박현지라는 이름 석자가 잔잔한 호수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지 씨는 저에게 첫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창회 명부에서 제 번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주고받는 문자와 전화는 점차 저희의 오랜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웃음소리는 예전처럼 맑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현지 씨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딸 하나를 두었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혼자 된 몸이라 외로움이 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준식 씨,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그녀의 나지막한 고백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역시 남모르는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경희와는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텅 빈 집에서 아내와 저는 그저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 없는 그저 익숙한 존재일 뿐이었죠. 그런 제게 박현지 씨의 존재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설렘이 그리움이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난 지 한 달 만에 따로 만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박현지 씨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제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고운 눈빛, 차분한 미소. 서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녀가 먼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 씨,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현지 씨도요. 그대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간극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을 나누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박현지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오랜 외로움을 씻어내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남에서는 더욱 깊은 감정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박현지 씨와 저는 멀리 떨어진 한적한 교외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차 안에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게 말했습니다. 준식 씨 기억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비 오는 날이면 항상 학교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아서 비 맞았잖아요. 그때 제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투덜거려도 준식 씨는 괜찮다고, 같이 맞으면 괜찮다고 했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설프게 로맨틱했던 젊은 날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현지 씨가 저 때문에 감기라도 걸릴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때부터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 서툰 고백, 비밀스러운 데이트, 그리고 헤어짐의 순간까지. 마치 낡은 영화 필름을 돌려보듯 저희는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응축된 눈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는 한적한 산속의 작은 펜션에 묵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을 두드리는 밤 저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듯 갈구하며 우리는 젊은 날에도 채 이루지 못했던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과 열정, 그리고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박현지 씨와 저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뜨거웠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지된 꿈이었습니다. 저와 박현지 씨의 만남은 점차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몰래 만났습니다. 거짓말이 늘어났고 아내와 아들들의 눈을 피해 전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설렘과 행복감에 취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불안감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박현지 씨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아내 이경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평생 헌신했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한들 제가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현지 씨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녀의 외로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이 위험한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중독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경희가 제 휴대폰에서 박현지 씨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문자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본 것이죠. 박현지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자기 오늘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아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자기 이게 누구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지만 아내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평생 처음 보는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내 남편 맞아? 평생 당신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아내의 절규는 제 귀를 때렸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들도 제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김성진은 제게 실망했다고 말했고 작은아들 이정우는 아내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평생 든든했던 제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정은 풍비박산났고 저는 홀로 텅 빈 집에서 외로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박현지 씨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미안해했고 저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박현지 씨에게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저와 같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금지된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고 아들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봐 노심초사했고 동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지 씨 역시 힘들어했습니다. 저희의 관계 때문에 그녀의 딸과도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딸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박현지 씨의 모습에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박현지 씨를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박현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박현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역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준식 씨 가정까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더 이상 이기적일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운명 앞에서 저희는 무력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저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젊은 날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미련,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아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현지 씨는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 삶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박현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내도 제 진심 어린 반성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용서를 빌었고 가족들과 함께 상담도 받았습니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저희 가족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여전히 어렵지만 예전처럼 차가운 침묵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들도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지 씨와의 사랑은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금지된 사랑은 저에게 뜨거운 설렘과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늦깎이 사랑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나 인연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후회나 미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